이어서 이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분산 분석 이후로는 3원 분산 분석, 4원 분산 분석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의 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수식이 어려웠잖아요. 수식이 어려웠죠. 근데 이원 분산 분석은 한 4배쯤 어렵습니다. 즉, 이 비전공인 학생들이 수식을 다 계산해서 알기란 어렵다는 말씀이죠. 결국에는 이원 분산 분석은 원인이 두 개잖아요. 원인이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유에 대한 태도, 이런 거를 종속 변수로 한다고 봤을 때 원인이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겠죠. 성별에 따라서도 볼 수 있겠지만 국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국가별로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자유에 대한 의식이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 평균적으로 조금 낮고, 남성들은 더 이제 가부장적이어서 이런 게 높고 막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조금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비슷하다고 하고, 몽골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되게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동등한 위치에. 그래서 몽골 막 들은 웃긴 얘기 중에 몽골 아내랑 이제 부부 싸움을 하는데 말다툼을 하다가 뭐라고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자기 귓방망이를 올려 때렸다. 그래서 자기 뺨을 맞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런 자유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한 개, 두 개가 들어간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원 분산 분석을 볼 때 뭘 조심해서 봐야 되느냐? 분석을 하는 기초적인 것들은 다 비슷한데 하나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표 3개. 여기서는 상호작용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게 상호작용이라고도 하고 교호작용이라고도 하고, 번역하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상호작용 효과는 영어로 인터액션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인터액션 이펙트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이렇게가. 그래서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랑 성별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에 의해서 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여기가 남자고 여기 여자, 여기는 한국, 여기는 일본, 여기는 자유에 대한 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은 자유에 대한 태도가 일본이 더 높아. 근데 여자들은 더 낮아. 이거는 성별 차이도 여기서 보면 분명히 있죠.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도 있고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이 국가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호작용 효과라는 이런 것이고,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SSB, SSW 이렇게 두 개 있고 전체 토탈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상호작용, 요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과의 하나하나를 각각을 메인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주효과라고 부르죠. 주효과.
국가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yes. 성별이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yes. 즉 주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거죠. 사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름이 얘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이 데이터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바로 이 인터액션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이펙트하고 인터액션 이펙트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효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효과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호작용 효과는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국가별로도 차이가 없고 성별로 봐도 차이가 없는데 국가랑 성별이 합쳐졌을 때 그때 이렇게 확 벌어지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상호작용 효과가 없고 주효과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 한국, 여기가 일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뭐 일본, 여기가 중국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기울기를 보시고 판단을 하면 제일 좋아요. 원래는 이런 기울기였는데 이게 막 급격하게 벌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원래 여기 있던 게 좀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되게 극단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울기 두 개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에 여기가 남녀 여기도 또 똑같이 뭐 아니면 여기를 여기 여 남녀 이렇게 놓고 여기를 한일 이런 식으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인터액션 플롯이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원 분사 분석은 사실은 요 주효과를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분사 분석 표를 만드는 거 요렇게까지를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다루면은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없는 양인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주효과하고 상호작용 효과가 주효과는 없는데 상호작용은 있는 경우는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주효과는 있는데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대표적인 그림들이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교차되거나 여기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주효과만 있는 경우라고 했었죠. 둘 다 없는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가치가 없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주효과도 있는데 상호작용 효과도 있느냐? 이런 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요 케이스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원래도 요 두 직선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주효과가 원래도 얘네 둘이 평균 차이가 있었는데 상호작용 효과가 생기면서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주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뭐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 부분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분산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